금리 상승되면 그린 산업 이거 프로젝트 잘 안 되고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많이 질문들 하십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모든 산업이 다 좋은데 굳이 이제 순위별로 강도를 얘기를 하자면 수소 산업이 제일 좋아요.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연평균 아마 한 30% 정도가 계속 성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전반적으로 이제 국가별로 커지는 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좀 구분해서 풍력의 상황은 어떻고 그다음에 수소 경제는 어떻고 전기차는 어떻고 아무래도 제일 관심 많은 건 전기차긴 한데 전체적으로 다 풍력, 태양광, 수소, 전기차 이렇게 좀 구분지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그린 산업 전체는 지금 다 좋다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수요가 계속 이 그린 산업은 오해를 하시는 게 최근에 이제 금리가 상승이 되면서 주가들이 빠지고 특히 그린 산업주들이 많이 빠지니까 많은 이제 매니저분들도 그렇고 개인 투자가들이 금리 상승되면 그린 산업 이거 프로젝트 잘 안 되고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많이 질문들 하십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린 산업은 정책의 함수입니다. 정책에 따라서 A부터 Z까지 바뀌어요. 금리는 뭐 조금 시간을 왔다 갔다 할 정도의 대상, 요즘 근데 그런 대상도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생각해 보세요. 바이든이 2035년까지 미국의 모든 유틸리티 회사들한테 카본 프리로 해라고 이미 발표를 했어요. 그죠? 그럼 유틸리티 회사들이 2035년 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탄소 배출하는 발전원들을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금리가 조금 올라가요. 안 하겠어요? 그러지 못하는 거죠. 예, 정책들로 다 변하기 때문에 금리는 과거에 이제 리만 사태가 터지고 또는 유럽의 재정위기가 있을 때 단기 금리가 많이 상승을 했었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런 우려가 있었거든요. 아, 이거 그린 산업 좀 뭐 영향받는 거 아니냐. 근데 영향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미 그거는 역사적으로도 검증된 사실이고 훨씬 더 강한 지금 그린 산업 지원 정책들이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산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게 수소,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그 다음에 뭐 전기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모든 산업이 다 좋은데 굳이 이제 순위별로 강도를 얘기를 하자면 수소 산업이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수소 산업은 이제 막 제로에서 출발한 단계라서 그렇습니다. 수소 산업은 원래 사실은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도 초반에 한번 엄청난 주가상의 붐업은 있었어요, 그때. 그 당시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도 수소를 하기 바로 직전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플러그 파워라는 회사가 이제 상장돼서 주가가 막 1,500불 갈 때죠. 근데 그때 한번 주가의 스파이크를 한 3년 동안 한 이후로 한 20년 동안 안 됐었어요, 산업이. 왜냐하면 그때는 수소는 이제 만들어야 쓸 수 있는 에너지원이거든요. 우리가 뭐 공중에서 그냥 이렇게 무작정 포집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수소의 거의 대부분이 천연가스 또는 이제 부생 수소 이런 화석 연료에서 나오는 수소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지금 시대에는 용인이 될 수가 없는 수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산업이 이제 지속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잘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작년부터 해서 아주 큰 변화가 있었죠. EU가 유럽이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삼기 위해서 그린 수소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 약 500조에 관련된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집행에 들어갔어요. 집행에 들어갔고 그린 수소라는 것은 재생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물을 분해해서 수소로 저장을 해서 모든 산업에 쓰겠다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때서부터 이제 난리가 났죠. 전 세계가 뭐 수소 연료전지를 만드는 회사들은 전부 다 대규모 증설에 들어갔고 또 이 그린 수소 프로젝트 재생에너지와 수소를 연계시키는 이 프로젝트에 오일 메이저들, 가스 메이저들이 앞다투어서 지금 투자를 확정시키고 있어요. 현재까지 확정된 것만 뭐 100조가 지금 이미 넘었고요. 그래서 이 시장이 이제 막 동이 트고 있다. 근데 이 그린 수소라는 것이 만약에 없으면 탄소 배출 순제로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전력 부분이나 교통 부분은 다 100% 바뀌기가 아주 쉬워요. 그죠? 전력은 뭐 풍력 태양광으로 다 바꾸면 되고, 그 자동차도 전기차, 수소차 다 바꾸면 되잖아요. 근데 특히 이 전력 부분 같은 케이스는 100% 풍력 태양광을 그냥 전력망에 연결을 딱 시키면 전력망이 툭 하면 블랙아웃이 일어나요. 그렇겠죠. 갑자기 막 태양광 풍력이 많이 불어서 전력망이 물리게 되면 볼티지가 낮아지면서 이게 셧다운 됩니다. 전력망. 그리고 갑자기 바람이 안 불거나 태양광이 안 불면 공백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저장 장치가 필요하게 된 거죠. 저장 장치가 필요한데 유럽은 이제 그 두 가지잖아요. ESS로 하든지 아니면 수소로 하든지 남는 재생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물을 분해서 수소로 하든지 이런 이제 상태인데 이유는 이걸 이제 지금 당장 전기차용 배터리가 너무 크게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배터리로 가기보다는 수소로 가자. 그래서 이제 그린 수소라는 개념을 이제 확정을 하게 된 것이고요. 경제적으로도 그린 수소는 매우 유용한 것이 지금 현재 이미 이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국가들, 독일 같은 국가, 영국 같은 국가는 재생에너지로부터 너무 이제 과다하게 재생에너지가 많이 생산되면 전력망을 지키기 위한 이제 이 시스템이 작동을 해요. 그걸 이제 커테일먼트라고 합니다. 전문용어로. 근데 이 커테일먼트는 재생에너지 접속을 차단하는 거예요. 너무 과도하게 몰리게 되면. 전력을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버리게 되면 사업자들한테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독일만 2019년도에 그거로 인한 비용이 5억 유로가 들었어요.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거의 천문학적인 이 자금이 EU에서 이 재생에너지로부터 전력망을 보호하기 위해서 연간 수십조의 자금이 아마 들 거예요. 100% 재생에너지로 가게 된다면. 그럼 이건 낭비잖아요.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아마 많이 방해를 할 거예요. 경제성이 떨어지니까. 근데 이제 그 버려지는 전력을 깨끗한 리뉴어블 에너지를 물을 분해해서 수소로 만들어 쓰는 거기 때문에 전체 그린 산업과 수소 산업의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EU가 500조 이상의 투자를 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한 거고. 물을 분해하면 이게 또 발생하는 분해하기 위해서 또 에너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럼요. 그 전기를 이제 그러니까 버려지는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효율적인 면에서 이게 더 나올 수 있다는 거네요. 효율적이지는 않는데 어차피 버려지는 전력이기 때문에 전력망 안정을 위해서 만약에 이제 수소를 생산을 하게 된다면 그만큼의 어쨌든 기회 비용이 줄어드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수소를 생산을 하게 되면 전환이 잘 되기 힘든 제조업들의 여러 파트가 있습니다. 뭐 화학 같은 케이스, 암모니아를 만들 때 이제 수소를 치환을 해서 할 수가 있고 또는 철강 회사들. 아까 제철 회사들 제가 유럽의 케이스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철을 갖다가 녹일 때 코크스를 쓰잖아요. 그게 석탄의 일종이잖아요. 탄소 배출이 엄청나게 되거든요. 이 코크스를 수소로 대체하게 됩니다. 깨끗하게 만들어진 그린 수소를 가지고 와서 제철 공정에다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수소가 곳곳에서 교통 부분은 뭐 수소차는 뭐 다 아시니까 배, 항공기, 기차, 그죠? 이미 지금 그
프로젝트들이 돼서 수주가 나오고 발주가 나오고 막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소는 글로벌 탄소 배출 제로 시대의 마지막 미싱 포인트, 미싱 퍼즐을 갖다가 끼워주는 최종적인 수단이 이제 돼버렸고요. 그래서 돈이 뭐 엄청나게 몰리고 있죠. 뭐 여러분들 뭐 SK의 플러그 파워 투자 그것만 봐도 이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궁금한 거는 제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 기업이 있죠. 제가 아는 기업은 뭐 블룸에너지 옛날에 뭐 알고 있는데 그 애들은 가스로 만들잖아요. 수소를. 근데 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이 있는가요? 수소 관련된 기업들이요. 그거는 여기 그 PPT 자료를 보시면 뭐 대표적으로 현대차가 전 세계에서 가장 수소 연료전지를 많이 만드는 회사고요. 현대차는 그거를 연료전지를 차에 적용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토요타죠. 그다음에 뭐 플러그 파워 SK가 투자한, 그다음에 존슨 메테이라는 회사는 이제 원래 자동차 부품 관련 회사인데 이 회사도 이 연료전지 부분에 대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ITM 파워, 티센크룹은 원래 철강 회사죠. 근데 철강 회사의 파트로 연료전지 또는 수소를 만드는 수전의 설비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넬이라는 회사, 뭐 이런 회사. 넬이라는 회사는 어떤 걸 하는 거예요? 이 회사도 이제 수소를 만드는 수전의 장치. 수소 발전만 하는 회사는 없는가요? 발전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발전기. 두산 피오세. 네. 해외 기업 중에는 블룸 에너지가 블룸 대표적으로 있고요. 발라드 파워라는 뭐 회사도 있고요. 뭐 많이 있습니다. 요즘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고 그쪽으로 이제 투자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여기 나와 있는 이 회사들이 전부 기가 팩토리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기가 팩토리는 원래 테슬라가 제일 먼저 도입한 개념이잖아요. 테슬라가 기가 팩토리를 통해서 전기차 산업을 이제 완전히 붐업을 시켰는데 테슬라는 혼자 했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근데 이 수소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앞다투어서 이 시장에 들어와서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기가 팩토리를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수소 산업의 성장 속도가 전기차 산업의 성장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소가 가장 핫합니다. 당연히 그래서 이제 작년에 우리 관련된 기업들이 제일 많이 올랐죠. 사실은 수소 관련주들이 올해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지만 아마 뭐 적당한 조정 이후에는 다시 한번 고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산업이고요. 그 다음은 전기차 쪽이 좋습니다. 작년에는 사실은 수소와 풍력 쪽이 제일 좋았는데 올해는 전기차 쪽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는 여기 이제 요런 프레젠테이션 요 차트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시장 때문에 그래요. 우리 배터리 회사들은 작년에 거의 대부분의 시장 의존을 EU 쪽에서만 했어요. 작년에 유럽의 전기차 판매가 뭐 아주 폭증을 했었으니까요. 그 바탕에는 대한민국의 배터리가 전부 다 이제 공급을 해준 거예요. EU에 자동차를 파는, 전기차를 파는 업체들한테. 근데 트럼프 때문에 미국 시장은 작년까지 되게 안 좋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트럼프가 오바마가 만들어 놓은 연비 규제를 깨버렸죠. 이게 이제 제일 위에 있는 이게 오바마가 만들어 놓은 강력한 연비 규제입니다. 마치 유럽과 같은. 근데 트럼프가 되자마자 이걸 완전히 깨면서 거의 연비 규제가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차를 만드는 회사들이 전기차를 출시를 안 하는 거예요. 뭐 별로 실 이득이 없으니까. 그래서 2년 동안 미국의 전기차 판매가 완전히 죽을 썼는데요. 근데 올해는 이제 바이든이 딱 되자마자 막 앞다투어서 많은 완성차 업체들, 스타트업들이 전기차를 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테슬라 주가가 많이 빠지니까 우리나라 전기차 주가들도 안 좋았죠. 근데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테슬라의 주가로 대한민국 배터리 관련 업체들을 평가하지 마라. 이제부터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테슬라는 그동안 거의 전기차 시장에서는 독보적인 존재였죠. 미국 시장에서도 점유율이 작년에 뭐 70% 연간 평균 그랬으니까요. 근데 올해부터는
점유율이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테슬라가 역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고 굉장히 고성장을 계속 하는데 이제 경쟁자들이 전면에 다 나타난 거죠. GM, 뭐 폭스바겐, 뭐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뿐만 아니라 포드 같은 업체들뿐만 아니라 리비안이라든지 뭐 또 루시드라든지 피스카라든지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와서 아주 섹시한 전기차들을 갖다가 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업체들 테슬라에 경쟁하는 업체들한테 배터리를 납품한 회사들은 대부분 한국 배터리, LG, SDI, SK 인호. 당연히 우리 배터리 회사들은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큰 폭으로 성장하게 되고. 그래서 테슬라의 주가 하락을 K 배터리에 적용하는 것은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맞지는 않습니다. 심리적으로야 뭐 밸류에이션 상으로야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로 이제 이 전기차 시장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올해는 또 중국까지 전기차 판매가 지금 뭐 1월부터 급증을 하고 있어서 미국, 중국, 유럽이 동시에 큰 폭으로 성장하는 전기차 시장에서 첫 해입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배터리들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배터리 관련주들은 아마 올해 굉장히 좋을 것으로. 배터리가 이제 이게 캐파가 언제쯤이면 이게 다른 데도 막 이렇게 중국에서도 하고 뭐 여러 군데들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언제쯤이면은 과잉 공급이 될까요? 과잉 공급이요. 그거는 글쎄 한 10년 정도는 지나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왜냐하면 성장률 자체가 좀 꺾여야 되는데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연평균 아마 한 30% 정도가 계속 성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공급 과잉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 배터리 업체들 말고 유럽 자체에서 만들고 있는 그런 배터리들이 아주 이제 생산 수율이 높게 올라오는 시점 정도 돼야 되는데 그 시점은 제가 봤을 때는 2020년대 후반 정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대한민국 업체들이 아주 고성장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최근에 그때 어쨌든 많이 올랐다 때문에 테슬라 때문에 좀 빠졌잖아요. 그러면 지금 밸류에이션도 지금은 이제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아주 좀 합리적 시점으로 낮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연평균 30% 이상 증가하고 우리 업체들이 그거보다 조금 더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점유율을 높여가기 때문에 사실은 멀티플은 30에서 한 40배 사이를 받는 게 합리적이죠. 합리적이라서 근데 이제 작년 연말 올 1월 달까지는 그거를 좀 넘어갔었다가 지금은 이제 한 30~40% 빠졌잖아요. 관련된 업체들이.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안정된 멀티플을 이제 받고 있는 상태고요. 투자자분들은 그거보다도 조금 더 낮은 회사들을 사시면 지금은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점이죠. 저기 수소차하고 전기차하고 저는 이제 수소차를 이렇게 계속 지속될까 좀 이렇게 의문이 있어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저는 이제 수소차와 전기차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는 이게 다 양쪽이 같이 커나가는 건지 아니면 뭐 결국은 뭐 하나가 없어지는 건지 이게 어떻게 어느 게 더 비중이 더 많아질 걸로 생각하시는지. 당연히 동반 성장이죠. 동반 성장. 그러니까 수소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린 수소, 깨끗한 수소가 전 세계에 공급이 되지 않으면 수소 산업은 발전이든 차든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건 뭐 당연한 거죠. 우리가 탄소 줄이려고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 수소차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그것은 산업화가 매스 프로덕션화가 안 되고 인프라가 작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차를 만들 때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가스를 공급하는 데도 비용이 들어가고 뭐 충전소를 만드는 데도 비용이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그렇죠. 초기에는 인프라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차값 자체도 일단은 우리들 전기차, 수소차 하면은 어쨌든 비용적인 면에서 더 비싸잖아요. 내가 소비자면은 수소차를 선택 안 할 것 같아요. 비용적인 면에서. 그래서 정부가 이제 그걸 육성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많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보조금을 주는 산업은 이렇게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고 저는 이제 보고 있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린 산업이 다 성장을 못했겠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주면서 대량 생산 체제로 갖추게 되고 인프라를 갖추게끔 해서 결과적으로는 가격을 낮추게 해서 이 그린 산업이 완전히 메인이 돼야 된다. 메인스트림이 돼야 된다는 게 전 세계의 정책적인 컨센서스고요. 그래서 이미 진행이 다 되었죠. 풍력, 태양광도 10년 전에는 지금보다 발전 단가가 뭐 10배 막 이렇게 높았어요. 지금은 워낙 지원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천연가스, 원전, 석탄보다 더 싸졌어요. 발전 단가가. 전기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결국은 국민 세금으로도 결국 지원해 주는 꼴이. 당연하죠. 예. 왜 근데 국민 세금을 왜 지원해 주겠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구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고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이제 미국이나 이럴 때 어쨌든 수소보다는 전기차에 더 집중을 하잖아, 중국이나. 그렇지. 그거는 이미 이제 먼저 지원을 받아서 가격 경쟁력을 지금 갖추어 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앞으로도 전기차가 당연히 메인이에요. 당연히 전기차는 뭐 2025년 기준이면 제 추정치는 연간 판매량이 1,000만 대가 넘어요. 근데 수소차는 제가 2025년도에 판매량이 현재로서는 20만 대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물론 최근에 이제 플러그 파워가 뭐 르노하고 유럽에 공장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숫자가 훨씬 더 커질 거는 같은데 어쨌든 당연히 현재 이제 자동차 시장이 승용차 위주로 흘러가기 때문에 전기차가 메인이고요. 전기차가 이제 경쟁력이 좀 약한 부분, 장거리 이동하는 아주 대형 화물차라든지 버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수소 위주로 가게 될 것이고요. 서로가 이제 보완을 하면서 성장을 할 것이고, 수소는 사실은 수소차뿐만 아니라 발전이라든지 아까 얘기한 뭐 배, 뭐 항공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배터리로 하기 어렵습니다. 워낙 대중량이기 때문에 충전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수소가 대체를 할 것이고요. 당연히 이제 수소 연료 전지를 만드는 회사들이 핵심 업체들입니다.